요즘처럼 하루 만에 은행이 파산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벌써 몇 개가 사라진 가운데 유명 투자가들의 은행에 대한 투자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 달리오는 모든 은행 주식을 다 팔았고요. 반대로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가 동시에 산 은행이 생겼습니다. 물론 버핏은 몇몇 은행주는 완전히 처분하기도 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버핏과 마이클 버리가 투자한 캐피탈원이라는 주식입니다. 첫 번째로 레이 달리오 은행주 처분 상황을 한번 보고요. 이어서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은행주를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버핏, 마이클 버리, 거기다가 켄 피셔까지 매수하고 있는 은행주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기에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레이 달리오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만들었던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1분기에 미국 5대 은행의 지분을 거의 다 팔아버렸습니다. 자, 브리지워터가 보유했던 종목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모건 스탠리 대부분의 주요 은행이었는데 이번에 시티은행만 조금 남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자, 매도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13F 보고서를 보면은 기존에 보유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320만 주, JP모건은 69만 주를 처분했습니다. 사실 둘 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종목들이었어요. 기존에 보유한 가치만 해도 두 종목을 합치면은 2천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웰스파고도 마찬가지로 170만 주, 골드만삭스도 10만 주 전량 매도했습니다. 시티그룹도 66만 주를 팔았다고 해요. 이것 말고도 대부분의 은행 주식들을 다 팔아버리면서 비중이 확실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시각화된 차트로 보면은 느낌이 또 다릅니다. 2006년 이후로 브리지워터의 섹터별 보유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초록 색깔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금융, 파이낸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전체 비중의 90% 가까이를 금융에 올인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 비중을 줄이다가 이제는 20%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워렌 버핏이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종목은 코카콜라와 애플이 다가 아니에요. 벌써 30년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로 웰스파고를 좋아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도 거의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5월 15일에 발표된 버크셔 해서웨이 13F 보고서를 보면은 유독 많이 팔아버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US 뱅코프가 667만 주,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2,500만 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특히 US 뱅코프는 2006년부터 보유를 했었는데 이걸 전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일단 두 종목의 과거 몇 년 동안 매수와 매도 상황을 보면은 2022년 이후에 이미 몇 차례의 매도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2020년 당시 보유 수량의 18%인 1,580만 주, 그리고 2022년 3분기에도 1,000만 주, 4분기에는 절반 이상인 3,700만 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 남은 2,500만 주 전부 다 팔아버린 거죠. 자, US 뱅코프는 정말로 자주 팔았습니다. 2020년 이후에 벌써 10번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특히 2022년 1억 주를 팔아버리면서 전부 다 처분을 한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주가를 보면은 워렌 버핏이 다 팔고 난 올해 1분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이 보입니다. 바로 캐피탈원이라고 하는 은행인데 이거를 갑자기 매수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990만 주를 신규로 매수하면서 약 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주가를 봐서는 앞에 있었던 US 뱅코프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하고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코로나 때 떨어졌었고요. 2021년에 열심히 오른 다음에 그 다음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패턴은 사실 다른 은행들하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종목을 버핏만 갑자기 쇼핑한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역발상 투자의 대가 마이클 버리도 비슷한 시점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수량은 조금 적은데 7만 5천 주를 매수했다고 해요. 자,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낙 규모가 커서 그렇지 마이클 버리도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자, 그가 가진 전체 포트폴리오의 7%를 한 번에 투자했다고 해요. 이번에 보면은 전체 종목 중에 5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최근에 투자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역발상 투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징둥닷컴을 이번에 샀고요. 5번째로 캐피탈원을 매수한 게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비중이 많은 것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고 하는 금융사인데 이것도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어요. 전체 비중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CEO 켄 피셔가 있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매수하고 매도가 많았고요. 특히 202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는 0.57%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미 캐피탈원의 지분은 2.8%를 보유한 상태라고 해요. 지금까지 18번을 사고 12번을 팔았다고 합니다. 의외로 매수하고 매도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캐피탈원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간단하게 찾아봤습니다. 1994년에 설립되었고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지주사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8번째 큰 은행이고요. 해외 지사는 딱 한 개밖에 없는 미국 내에서만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신용카드 발행 규모가 전체 3등이라고 해요. 아마도 워렌 버핏과 마이클 버리가 앞으로 미국인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면은 신용카드 사용도 더 늘어날 거고요. 자, 현재 시가총액은 3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조 원 정도 됩니다. 국민은행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배당률은 2.5%인데 은행 치고는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곧 회복된다면 신용카드 사용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따라서 주가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투자한 게 아닐까라고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상업은행 중에서 통합 자산으로 정렬한 10대 은행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캐피탈원은 골드만삭스 바로 다음에 있는 8번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10번째로 보이네요. 자, 이번에 버핏이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하루 만에 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캐피탈원의 주 수익 모델은 3가지라고 해요. 신용카드, 그리고 일반 소비자, 자동차 대출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유명한 투자 구루들이 한꺼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주가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어요. 감사합니다.